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에요. 71세 남편이 치매 걸린 아내를 위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내의 첫사랑을 30년 만에 찾아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찾아간 거죠. 그것도 30년 만에요. 미쳤나? 왜 남편이 아내의 첫사랑을 찾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이야기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실화입니다. 부산에 사는 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정호 할아버지 71세입니다. 부인 이영자 할머니와 결혼한 지 45년째죠. 평범한 부부였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영자 할머니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두 분 다 서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양복을 다려주시고 할아버지는 퇴근하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시고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부부셨어요. 그런데 3년 전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고 카스불 끄는 걸 깜빡하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남편인 정호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남처럼 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며 정호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도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첫사랑 민수였어요. 남편은 잊어버려도 첫사랑은 기억한다니. 정호 할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50년 전 남자만 기억한다니.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내를 돌보셨어요. 밥 먹여주고 약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45년 전 신혼대처럼 정성스럽게 돌보셨죠. 그런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완전히 남으로 대했어요. 아저씨, 집에 가세요. 우리 남편이 오면 오해할 거예요. 4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다른 남자로 생각한 거죠. 할아버지는 할머니 나야. 당신 남편 정호야 이렇게 말해도 할머니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거부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아내를 안으려고 하면 싫어요. 다른 남자가 왜 저를 만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이거였어요. 할머니가 밤마다 민수야, 민수야 하면서 첫사랑을 찾으며 울었던 거예요. 정호 할아버지가 옆에서 달래도 민수 오빠 어디 갔어요? 하면서 계속 울었죠. 민수 오빠가 저를 버렸나요? 왜 안 와요? 이렇게 울면서 묻는 아내를 보면서 정호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하지만 아내를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들, 딸들이 있지만 다들 바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은 잊어버려도 50년 전 첫사랑은 또렷하게 기억하는 아내. 여러분, 정호 할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질투가 났을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웠을까요? 정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첫사랑만 기억한다니. 밤마다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밥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민수 오빠 하면서 울기만 했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분이 계속 이런 상태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우울증까지 겹치면 치매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내가 민수 오빠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잠시나마 밝아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른 때는 계속 울거나 무표정한데 첫사랑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살짝 웃기도 했어요. 그때 정호 할아버지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내가 질투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다. 저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내 할 일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바로 아내의 첫사랑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아들, 딸들은 반대했어요. 아빠, 왜 엄마 첫사랑을 찾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웃을 수 있다면 뭐든 해줄 거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사랑이야.
정호 할아버지는 아내의 첫사랑 민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만 알고 있었지 본명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5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찾겠어요? 할아버지는 먼저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있었나?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 50년이 지났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회에 연락해서 민수라는 학생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학교 졸업 앨범도 구해서 하나하나 찾아봤죠. 71세 할아버지가 졸업 앨범을 보면서 50년 전 학생들을 찾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돋보기를 끼고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하면서 정말 눈물겨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6개월 동안 찾아다녔어요. 인터넷도 배우고 동사무소도 가고 심지어 탐정사무소까지 알아봤어요. 71세 할아버지가 컴퓨터 배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할아버지는 동네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어요. 2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할아버지가 앉아서 인터넷 검색이 뭐예요? 하면서 배우셨어요. 김민수 찾기, 부산 김민수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셨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김민수가 나와서 어떻게 찾을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아내 친구 중 한 분이야. 그 민수 오빠 말이야. 김민수 말하는 거야? 그 사람 부산에 산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산 남구 쪽이라고 들었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김민수 부산 남구 거주. 이게 유일한 단서였어요. 할아버지는 부산 전화번호부를 구해서 남구에 사는 김민수라는 이름을 전부 찾아봤어요. 무려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200명 모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50년 전에 이영자라는 여자분과 사귀신 적 있나요? 대부분 미친 사람이네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나이에 뭔 장난질이야 라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10명씩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195번째 전화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영자. 그 사람 어떻게 지내나요? 30년 만에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6개월 동안 찾던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김민수 씨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영자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친척분인가요? 할아버지가 저는 영자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니까 김민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분이 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죠? 할아버지는 아내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치매에 걸렸다는 것,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김민수 씨는 기억한다는 것, 매일 밤 울면서 찾는다는 것. 김민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영자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절 찾는다고요? 정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민수 씨를 만나러 부산에 갔어요. 30년 만에 만난 김민수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9세,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혼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죠. 김민수 씨는 정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 아내도 암 투병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호 할아버지가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자 김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영자가 치매에 걸렸는데도 저를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절 찾는다고요? 김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가 가는 게 맞나요? 남의 아내인데. 그리고 50년이 지났는데 그때 정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45년간 아내와 함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내는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당신은 기억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김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저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영자를 사랑했던 건 5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좋은 추억일 뿐이에요. 하지만 형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씨가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김민수 씨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바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먼저 아내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저게 제 아내예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봐요. 김민수 씨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년 전 그 예쁜 소녀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손님 왔어요. 할머니가 김민수 씨를 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멍하게 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민수 오빠?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눈이 맑아지면서 민수 오빠? 어디 갔었어요? 찾았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밝게 웃으셨어요. 김민수 씨도 영자야, 보고 싶었어 하면서 울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질투가 났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김민수 씨와 옛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마치 50년 전 10대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민수 오빠 저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는 70세 할머니. 김민수 씨는 영자야. 넌 언제나 예뻐하면서 대답해 주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3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밥을 많이 드셨어요. 김민수 씨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민수 오빠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웃으셨어요. 약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셨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했어요. 김민수 씨는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 3일 동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밥도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셨어요. 김민수 씨는 할머니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 첫 만남 이야기,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이야기. 할머니는 50년 전 기억을 생생하게 해주셨어요. 민수 오빠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게 도서관에서였잖아요. 오빠가 책을 떨어뜨려서 제가 주워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정호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기했어요. 저와 45년간 함께 살았던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50년 전 기억은 그렇게 생생하다니.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김민수 씨가 떠나는 날 할머니는 민수 오빠 또 와요. 약속해요 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김민수 씨는 그래 또 울게 하면서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김민수 씨가 떠나고 나서 또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 언제 와요? 또 안 오면 어떡해요? 그 후로 김민수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김민수 씨가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정호 할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질투나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한 거라는 걸요. 아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아픈 건 상관없어요. 김민수 씨도 정호 할아버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세 사람은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김민수 씨를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정호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김민수 씨는 두 분 모두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리고 6개월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김민수 씨 손을 잡고 민수 오빠 고마워요 하면서 웃으며 떠나셨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웃으면서 떠났어요. 그게 제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장례식 날 김민수 씨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김민수 씨는 정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는 형님처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정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아내가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정호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내 사진 앞에서 매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할머니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게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 그리고 김민수 씨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신대요. 둘 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이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 하신대요.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사랑이 무엇인지였어요.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아프더라도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내가 질투나고 서러워도 상대방의 웃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정호 할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을 잊어버린 아내를 위해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편. 이런 사랑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 정호 할아버지가 아내의 첫사랑을 찾아준 이유가 뭘까요? 질투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한 게 진짜 사랑이다. 이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김민수 씨도 대단한 분이에요. 남의 아내를 만나러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셨어요. 형님의 사랑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김민수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다는 거예요.
정호 할아버지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할머니는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가족을 위해, 연인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내 마음이 아파도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 50대 이상 부부들에게 이야기는 더욱 의미가 클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정호 할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자신을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을 그리워해도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정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서로 좋아하고 함께 있고 행복한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는 걸요. 아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아픈 건 상관없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정호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셔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아내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김민수 씨와는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계셔요. 두 분 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가끔 만나서 아내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하시면서요. 형님 덕분에 저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김민수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할아버지가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할머니가 더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소중하다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관심도 표현해보세요. 밥 먹었어요?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정호 할아버지가 아내를 위해 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정호 할아버지처럼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내 마음이 아파도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내가 질투나고 서러워도 상대방의 웃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정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내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게 제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호 할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보세요. 감사합니다.